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46번째. 오늘은 악보를 만나는 사주라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오랜만에 제자분께서 수업시간에 헛방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드리고 헛방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자분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분 한 분이 본인이 상담했던 사주 하나를 내놓습니다. 연세 지긋한 여자분과 이런 상담을 하셨답니다. 선생님, 제 사주가 다른 데서 많이 봤는데 한결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악보를 만나니 남편 복이 없다고 합니다. 제 사주가 정말 악보를 만나는 사주인지요? 라는 질문을 하셨답니다. 이 사주가 상담 오신 분 여자분 사주인데요. 제자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푸른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큰 나무인데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라고는 큰 나무, 그 다음에 개수 정도가 힘을 실어주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내 힘을 빼간 오행이다. 약한 사주가 되고 사주에 살기운, 쇠기운이 너무나도 강하고 또 토생금까지 받은 쇠가 너무너무 기세등등하고 갑경축까지 나를 위협하고 있으니 이 쇠가 바로 관성으로 나를 죽이려는 형상이다 보니까 악부를 만나는 사주가 많네요. 이렇게 파악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모님 사주가 이렇게 사주에 쇠기운이 남편인데 나를 나무인 나를 갖다 치는 형국이다 보니까 악보를 만나는 사주가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편하고 살면서 한 번도 문제가 없고 잘도 대해주고 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상담만 하면 악부를 만난다고 하니 답답해서 선생님께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제자분이 하도 답답해서 어떤 경우인지를 알고 싶어서 공부 자료로 가져오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돼서 악부를 만난 사주가 문제없이 잘 살아왔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앞에서도 봤죠? 제자분이 가져왔던 사주가 되겠네요. 개미년, 경신월, 갑진일, 갑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그죠?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볼까요? 본인이 갑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이 갑목도 큰 나무가 되겠죠? 계수는 작은 물, 미토는 작은 흙, 그 다음에 경금은 큰 쇠, 무쇠같이 큰 쇠, 신금 역시 큰 쇠, 무쇠, 진토, 물을 품은 흙, 큰 흙, 광활한 대지, 술토 역시 이거는 불을 품은 큰 흙, 광활한 대지.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게 뭐죠? 불이 안 보이죠? 불이 안 보이네요. 물론 지장과 미토 안의 정화, 술토 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보자고요. 육친. 계수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미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자, 경금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신금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진토, 내가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갑목은 나하고 같은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술토,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지장간에만 암장되어 있는 불은 뭐죠?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식상이 되겠죠. 식상.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 나무 갑목이 신월에 태어났네요. 신월은 가을이죠.
가을에 태어나서 가을은 쇠의 계절, 나를 극하는 계절이니까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목의 내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나무나 아니면 몰이 내편이 되겠네요. 나무를 먼저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시간의 간목이 있죠. 그리고 쭉 타져보니까 없고 지장간, 미중의 을목, 진토안의 을목이 조그만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물은 어디가 있나요? 영간의 개수 자그마한 물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는 없죠. 물론 지장간, 신금안의 임수, 진토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편은 개수하고 간목 정도, 지장간에 있는 오행 정도죠. 그리고 남의 편은 술토, 진토, 경금, 신금, 미토. 큰 흙과 큰 쇠 이런 게 내 힘을 빼가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됐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사주에서는 내 편이라고는 개수, 간목이 있지만은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약한 사주. 그리고 이 개수는 너무 멀어서 좀 생이 좀 덜하죠. 그래서 약한 사주가 됐고 유일하게 큰 나무 간목이 바로 옆에서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으니 이 사주에서 용신은 큰 나무 간목이 되겠네요. 그리고 운기에서는 이 토생금을 받은 쇠를 갖다가 설계하고 내한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물이 돌아야 억부로 통관으로 좋은 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물이 운기에서 들어온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일단 그 배우자 악부를 만나는 사주라고 그랬죠. 악부,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만나는 사주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보면은 관성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관성이 경금, 신금으로 해서 뿌리채 이렇게 통으로 있네요. 큰 쇠가. 이게 관성인데 더군다나 토생금까지 받은 이 쇠가 기세등등하다는 얘기죠. 약한 사주에 사주가 강하면은 이런 관살이 강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이 살이 무시무시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갑경충도 이 물을 생하더라도 개수를 생하다 하더라도 이 조그만 물 정도는 생하고도 쇠기운이 남아도니까 각격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뿌리채 있는 경신이라는 무시무시한 살이 나한테 살기운을 주기 때문에 악부를 나를 뽀개버리는 나무인 나를 갖다 뽀개버리는 그런 형국의 남편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악부가 만날 수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진토 보이시죠? 진토가 뭔가요? 이게 상부살이죠. 상부살. 연지에 있는 미의 그 방합을 찾아가지고 사오미. 그렇죠. 사오미에 걸리죠. 방합이면 앞에 있는 지는 상부살, 뒤에 있는 신은 상처살 이렇게 하죠. 남자한테 해당되고 지는 상부살은 여자한테 해당되니까 이 진토가 상부살이 되겠네요. 그러면 상부살은 배우자운을 더 안 좋게 하는 살이죠. 그리고 이 일주가 백호 일주다 보니까 이 부부궁에 백호살이 끼어 있다는 얘기죠. 이 백호살이 더더욱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는 그런 살이 또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배우자운을 매우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술충 보이시죠? 자식 자리하고 진술충으로 부부 자리하고 배우자 자리하고 충을 하니까 이것 또한 배우자운을 매우 약하게 하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배우자운 매우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살들도 안 좋은 살이 있어서 배우자분 악부를 만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사주가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남편과 문제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집중을 해봤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물론 물기운으로 흐르는 대운의 도움도 받겠지요. 그러나 대운만으로는 이 흉한
악보를 만나는 사주의 배우자운이 안 좋은 기운을 다 설하기에는 좀 미정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중을 해보니 사주에 미토, 진토, 술토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게 화개살이죠. 화개라는 게 눈에 띄어서 제가 제자분한테 여쭤봅니다. 혹시 이분 직업 종교인 아니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분이 바로 대처성으로 계시다고 그러네요. 대처성이라고는 옛날에는 남자분만 얘기했죠. 가족을 이루고 결혼도 하고 머리도 깎지 않은 그런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을 대처성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여자분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대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처성이시라고 그러네요. 그러니 어느 정도 대운빨에다가 의문이 풀렸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은 분명히 사주가 약한 사람이 어떤 경쟁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마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기운적으로 본인이 불기운이 부족한데 불기운이 왕성한 직업을 가진다든가 또 본인만의 전문성을 쥐고 간다든가 그랬을 때는 자신의 불리함을 많이 커버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직업적으로 대운도 중요하지만 대운하고 박자를 이뤄서 자기 기운에 맞는 직업을 갖고 가게 되면 상당한 발전을 갖고 가는 것을 봤다는 얘기죠. 이분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이분 사주에서 종교인이라면은 맞나요? 안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이 지난 화개살. 그 다음에 배우자 덕이 약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속세를 떠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갔지만은 그래도 이 화개빨의 중중한 화개빨로 인해서 충분히 종교인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교인을 비구니가 아닌 그 대처성으로 종교를 갖고 있다 보면은 종교인들은 이 종교의 기운으로 인해서 자기 사주에 흉한 기운을 많이 설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는 업이죠. 중생을 구제하다 보면은 남편도 어떻게 보면은 중생이라는 얘기예요. 남편이라는 어떤 속세의 인연도 되지만은 본인이 구제해야 될 중생이다 보니까 그런 중생 구제로 인해서 이런 사주의 흉한 기운을 많이 설을 시켜준 사례가 되겠다는 얘기죠. 자신에게 맞는 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종교라는. 그래서 대운의 도움,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 그 다음에 종교라는 중생들을 구조하는 그런 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에 나타난 그 악부를 만나는 흉기운을 갖다 많이 설을 해가지고 중화를 시켜주니 사주에 나타난 흉을 많이 감소시켰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사주는 자식운 약한 거는 또 보이시죠? 자식이 뭔가요? 여자분한테 식상인데 식상은 불이라는 얘기죠. 술 중에 정화, 미 중에 정화가 상당히 약하게 있는데 이 진술충으로 정화는 날아가고 미 중의 정화 역시 안개비가 내리고 옆에 냉한 기운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이 약해진 게 아니라 거의 꺼져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 자식덕은 매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결혼할 때 이 남자분 정관 수술을 시켜가지고 자식을 안 갖는 건 조건으로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진술중 보이시죠? 자식 자리하고. 그래서 자식덕이 없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낳지 않아가지고 그 흉도 자식덕이 안 좋은 흉도 피해갔던 사주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